접종TV 빵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2월이 기대되는 테마주 세움 메디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이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뭐 큰 뉴스는 없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일정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나온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질병청장한테 이제 정권을 갖고 백신 접종을 지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백신 계획을 보고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은경 청장이 하고 있겠고, 백신 접종은 아시다시피 2월부터 시작됩니다. 첫 접종이겠고요. 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겠죠. 더불어서 이런 백신 접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1월 13일 날에 예산 9천억을 확보했다.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진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이럴 때 이제 그 예산에 편성되기도 하겠고요. 또 내용을 보시면 주사기 등의 물품 등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있는 접종 테마주는 세움 메디칼이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주사기를 만드는데 어떤 그런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주사기만 만들어서 상장된 기업이 거의 없고, 그나마 이제 세움 메디컬이 카테터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이제 주사기 관련주로서 분류가 돼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월 중 말에 이제 첫 접종이 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게 얼마나 큰 정치적 공적입니까? 그래서 언론에다가 조명을 많이 할 겁니다. 뭐 원래는 뭐 6월, 뭐 7월에 접종했었을 것을 2월에 빠르게 접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정부에서도 이 박영선 장관이 지난 1월 12일 날에 이 백신 접종용 주사기를 양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 초에 양산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 업체는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기업이 만약에 상장된 기업이라면 사실 세움 메디칼보다 그 기업을 사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상장돼 있지 않다면 이 세움 메디칼이 어찌됐든 간에 그 관련주로서 한 번은 더 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종목은 테마주 대장인 세움 메디칼입니다. 뭐 이 기업 자체가 뭐 어떻게 엮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기보다도 이 어떤 테마주의 특성상 그냥 뭐 수혜가 된다라고 예상이 되면 바닥에서 10배 가는 것도 지금 유동성장에서는 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것이겠고요. 또한 실제 실체가 있는 테마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라서 좀 재미가 없으실 텐데, 뭐 먼저 효성화학이라고 있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PP가 뭐냐면 의료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뭐 주사기를 만들 때나 주사기용 팁을 만들 때 쓰는 그 PP겠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70%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뭐 당연히 코로나 저점 이후로 계속 우상향 중이긴 하겠지만 이 종목 시총이 5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5천억이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가지도 못한다는 단점이 좀 있죠. 또 더불어서 의료용 니트릴 장갑을 만드는 금호석유도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최근에 그 유가가 되게 좋으면서 이 석화 업계가 되게 좋으면서 이 저점에서 거의 한 4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대형주 5조짜리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겠고요. 이 종목도 사실 차트는 절대 나쁘지 않겠고요. 보시면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다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뭐 5조짜리이기 때문에 실제 접종이 일어나게 돼서 그런 접종의 이슈로 인해서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은 아니겠지만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뭐 이거 말고도 뭐 바이알주라고 해가지고 뭐 서린바이오 막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확실한 이 접종이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이런 2, 3등주, 꼴등주를 사실 필요 없이 세운메디칼만 누려보시면 되겠고요.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직도 일정이 2월에 있는 뉴스입니다. 2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왜 중에서 말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2월에 뭐가 있습니까? 구정설이 있죠. 그래서 구정설이 지나고 나서야 접종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한 달 또는 한 달 반 이상이 걸리는, 아직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이 걸리는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이 얼만큼 왔습니까?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대략 이제 한 달 온 게 이만큼입니다. 한 달 온 게 이제 이만큼 지난 거고요. 앞으로 이만큼 더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막 조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 다만 오늘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저는 저점 시그널로, 그러니까 저점을 잡아주는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저점을 한 번, 두 번 잡아준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이렇게 오늘 지수가 굉장히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하향을 했고, 또한 코스피도 이렇게 우하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흘러내다가 막판에 이렇게 큰 돈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지지해 준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5일선과 21선을 다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인 대략 6,500원 정도, 6,500원 정도 라인을 지키고만 있는다면 이 종목은 가져가도 된다라고, 매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집의 구간은 대략 한 달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2월 중순에 실제로 접종이 일어나야지만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팡 터지면서 큰 슈팅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접종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3월 초로 밀릴 수가 있는데 3월 초로 밀리게 되면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근데 이 빠지는 구간도 역시나 이 6,500원대 라인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종목 자체가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매매 포인트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저점 라인을 깨게 되면 손절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훅 빠지게 된다면, 종가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다만 어떤 그 세력의 또는 어떤 이 지수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사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라인을, 이 박스권대에서 움직여 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세운메디칼에 대한 주사기 테마주 세운메디칼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또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월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종목들 물론 지금 지수가 굉장히 무섭고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테마주들은 또 갈 때는 갑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는 이 세운메디칼이 저점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는 좀 관심을 다시 가져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운메디칼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지수들이 지금 굉장히 좋진 않아요. 지수 얘기를 잠깐 하고 가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깼죠. 5일선을 깼고, 또 코스닥도 지금 5일선을 깨고 21선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위치상 봤을 때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안전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선을 이렇게 두 번이나 지지했고, 이때도 지지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줄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밑에 받쳐놓은 게 없죠. 받쳐놓은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이 나와서 5일선 위로 다시 올리지 못한다면 이 두 종목 다 얘는 21선까지 빠지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1선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저점까지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게 개별주들도 당연히 힘들긴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것이 뭡니까? 바로 현대차가 오늘 4%나 빠졌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5일선 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셀트리온이 오늘 6%,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장중 10% 이상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이런 급락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지수가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또 이제 대선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 3월 달과의 같은 이런 초급락이 나올 거라는 두려움은 조금 접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급락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9월과 10월 달에 이런 급락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9월과 10월 달에는 이렇게 지수 급락이 나왔지만 테마주들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모아야 될 테마주, 또 기다려야 될 테마주, 그리고 아직은 팔지 말아야 될 테마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또 공부를 하시면서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